네, 자, 여러분들 지금 78쪽인데 같이 봐도 되고요. 아니, 이것만 봐도 돼요. 네, 네. 이것만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여러 번 했으니까요. 자, 봅시다. 2차 방정식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인수분해 했었죠. 그쵸? 인수분해를 했었는데 이제 인수분해를 그동안 배웠던 이유가 이제 나중에 뭐 당장 우리가 3-1에서 배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써요. 인수분해를. 네, 그래서 했었던 거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2차 방정식인데, 자, 우리가 처음에 방정식이라는 건 언제 처음 배웠냐면, 네, 그쵸. 중학교 1학년 때 먼저 배웠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좌변에 있고요. 그쵸? 어떤 좌변이 있고, 우변에 어떤 값이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얘가 만약에 AX라고 하지 말게요. 뭐, X에 대한, 뭐, 1차식, 그러니까, 1차 방정식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등식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등식이라고 하는 애는 이 는 표시를 사용을 하는 애였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분류할 때 그래서 얘를 지금 크게 뭐 네,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그냥.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봤을 때 이 방정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등식이 있죠. 네. 뭐 굳이 하나 더 나누면 뭐 부등식도 있어요. 다시. 오케이? 네. 그럼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애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EX는 4라고 하는 애가 있다 볼게요. 그럼 좌변에는 지금 X에 관한 식이 있죠. 네. 우변에는 숫자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 특정 X에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함으로써 좌변과 우변에 같게끔 하는 X값이 있겠죠. 이해될까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문자화식 단원에서 기존에는 초등학교 때는 숫자만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수학을 전개를 하겠다, 수식을 전개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기억나나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이해될까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너무 쉽죠, 이거 지금. 좌변이 2x고 우변이 4잖아요. 그럼 좌변과 우변을 같게끔 하는 x값은 몇이에요? 2. 네. 그래서 x는 2라고 하는 애를 우리는 해라고 했었어요. 또는 근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 했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등식이기 때문에 는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일본 숫자로 예를 드는 거예요. 개념을 익혀야 되니까 지금 뇌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애가 있다 볼게요. 좌변에. 오케이? 그럼 우변에도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좌변과 우변은 본질적으로 같은 값이죠, 지금. 네. 같은 식이죠. 그러면 얘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고 우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쓰진 않을게요. x에다가 만약에 1을 대입해봐요. 그럼 좌변 몇 대요? 6대죠. 우변도 6대네요. x에 2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좌변은 8대고 우변도 8이 되죠. x에다 0을 대입해봐요. 4대죠. 그러니까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게끔 하잖아요.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이해될까요? 네. 아,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항등식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웠을 때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또 말을 해줄 수가 있었냐면 해가 어떤 경우예요? 해가 아니죠.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해 줬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게 좌변과 우변을 갖게끔 하는 x값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는데 이 항등식의 경우에는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뭐 100을 넣던 마이너스 100을 넣던 간에 좌변과 우변이 갖게끔 하는 x값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기억날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그럼 선생님 어떤 거요? 왜요? 해가 없는 경우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똑같아요. 이것도 예시로 할게요. 기존에 썼던 2x 플러스 4를 그대로 놓을게요. 좌변에. 오케이? 그러면 우변에 만약에 2x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요. 이해됐을까요? 네. 그럼 말로 해봅시다.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좌변 몇 대요? 6대죠. 우변은요.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갖게끔 하는 x값이 아니죠. 1은 해가 아닌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될까요? 네. x가 0일 때는
4, 여기는 3. 그러니까 얘는 같아야 달라지죠. 100을 넣어볼게요. 100을 넣으면 204, 203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좌변과 우변을 같게끔 하는 x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해가 네,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준 거였어요. 이렇게 배웠다고요. 이해돼요? 이게 지금 이게 다 잡혀 있어야 돼요, 이름이. 왜냐면 이게 점점 더 확장될 거니까. 이해될까요? 지금 여기까지? 네, 그래서 방정식, 항등식 이렇게 됐고, 그냥 부등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면 2x가 있고 4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등호를 사용한 등식이 부등식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럼 얘의 해는 우리가 어떻게 추론했어요? 자, 실제로 이 부등호에 모순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x값을 찾아주는 거였죠. 이해될까요? 그럼 x에 지금 만약에 1을 넣었을 때는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x가 2일 때부터는 돼요, 안 돼요? 네, 맞아요. 왜냐면 x는 2일 때는 4, 4인데 같은 게 아니라 얘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오류가 발생해요. 만약에 x를 양의 정수라고 정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해는 얘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양의 정수 자연수만 있다고 했을 때. 네, 이런 게 부등식이었어요. 이해될까요? 자, 그럼 이제 인트로가 끝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체계 하에서 이제 앞에 1차라는 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게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n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요? 좌변과 우변이 있어요.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그쵸? 그랬을 때 한쪽은 x에 대한 식이야.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x에 대한 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는 x에 대한 식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우변은 0이라고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x는 4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예시로 해볼게요. 2x는 4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x는 4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를 우변에 있는 4를 좌변으로 넘겨봐요. 그러면 2x-4는 0 이렇게 꼴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정의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을 좌변으로 몰아. 여기 y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x 말고 다른 문자일 수도 있어요. 는 0꼴을 우리가 방정식의 정의라고 했다고요.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좌변과 우변을 갖게끔 하는 x값을 찾아주는 게 방정식의 풀이었죠. 이거 우리 배웠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x에 대한 1차식은 0이었어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길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다 책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어떤 애였냐면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2x-4는 0 이런 걸로 우리가 나타냈었죠. 근데 얘를 왜 1차라고 했냐면 x의 차수가 1이었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2차 방정식. 그쵸? 맞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x에 대한 2차식은 0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줄 수가 있겠죠. 이해될까요? 이거 지금?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우리가 형태를 놔뒀을 때 얘는 지금 좌변에 봐봐요. 좌변은 뭐예요? x에 대한 2차식이죠. 우변은 는 0이 있죠. 그럼 얘를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2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말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지금 어떤 효용을 가지고서 이제 풀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예시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이거 정사각형 아니에요? 정사각형 아니고 만약에 여기 지금 세로의 길이가 x고요.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6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얘 넓이가 27임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x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직사각형이죠. 이해될까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어요? 가로 곱하기 세.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니까 x 플러스 6 곱하기 x라고 하는 게 27을 만족시켜 줘야겠네요. 이해될까요? 네. 그럼 얘가 왜 지금 2차 방정식이냐? 그럼 얘를 전개해보고 얘를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7은 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가 기존에 뭘 배웠어요? 인수분해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 x에 대한 2차식 여기 있잖아요. 이거 지금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7 얘를 지금 적절한 1차식끼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면 2차까지 못해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그럼 여기 3, 9, 1 놔두고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놔두면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는 거는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9는 0으로 식을 바꿔줄 수가 있구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x라고 하는 건 길이잖아요. 길이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이 좌변과 우변에 갖게끔 하는 x 값을 찾는 건데 자 x에 3을 넣으면은 여기가 0이 되죠. 맞아요? x에 마이너스 9를 넣으면 0이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x가 3 또는 마이너스 9가 지금 해가 되는데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항상 x 값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3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시도 가봅시다. 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얘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방정식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자, x랑 좌변이 있고요. 그렇죠? x랑 좌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변이 있다고 볼게요. 그냥 참, 거짓을 참이라고 하는 건 좌변과 우변이 같게끔 하는 x값이에요. 그리고 따져본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내가 차례차례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원칙은 이거예요. 원래 원칙은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좌변 몇 대요? 우변 항상 0이고 4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4가 되죠. 맞나요? 감산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4고 플러스 2 마이너스는 약간 4되네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 지금 1 맞죠? 플러스 1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되나요? 맞죠? 우변 0 되죠? 네. 먼저 틀린 거 있나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1 넣으면요. 죄송해요. 0이 0이네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은 1 플러스 1이니까 2 되고 2 빼기 2니까 0 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거짓인 거를 우리가 파악했는데 얘는 지금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거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원래 찾아주는 게 베이직이에요.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뭐 좀 심심하니까 x에다 1을 넣어볼게요. 시간 절약상. 그럼 x에 1을 넣으면 여기 4 빼기 2 빼기 2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좌변 0 되죠. 네. 그냥 우변도 0인 거고 또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니까 얘가 참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줘서 어차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보통 해가 2개 나와요. 무조건 2개 나와요. 무조건 2개 나와요 일단. 1차 방정식은 해가 1개만 존재하고요. 아니 없는 경우 무수많은 경우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로 했을 때 해가 일반적으로 1개 나오고 얘는 2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해는 이 마이너스 1과 2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어요. 베이직은. 근데 이렇게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간접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방법인데 자 2차 방정식을 풀 때는요. 어떤 성질을 사용한다고 우리가 굳이 말을 해주냐면 가령 a 곱하기 b는 0을 만족시키는 애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말이에요. 동그라미로 말하고 곱하기로 할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나중에 프로덕트라고 하고 지금은 스칼라 여기니까 자 이렇게 얘가 됐을까요? 얘를 만족시키는 N은 이 조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A가 0이 되면 B가 뭐 예를 들면 100만이라 해봐요. 0 곱하기 100만은 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죠. 그럼 만약 B가 0이라고 해볼게요. B가 0이면 A가 어떤 수라 하더라도 좌변이 0으로서 일치해지죠. 네. 이해될까요? 네. 그럼 0은 0을 만족시키니까 이 조건일 수밖에 없네요. 그럼 구체적인 예시가 뭐예요? 요거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7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 있다 볼게요. 요 문제랑 다르게 여기는 지금 문제 상황을 양수로 정의한 거고 그랬을 때는 얘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인수분해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식이 지금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파악했잖아요. 그러니까 x-3에 x 플러스 9는 0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바꿔줄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x-3 얘를 지금 라지 a라고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케이? 또 여기 지금 x 플러스 9를 라지 b라고 봤을 때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얘라며 맞죠? 그럼 x에 3을 넣으면은 얘가 x 플러스 9가 12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0 곱하기 10이니까 0이 되죠. x에 마이너스 9를 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9는 여기 마이너스 10이 되죠. 근데 여기 0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곱하기 0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에 같게끔 하네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정확하게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9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성들에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고 하나 더 쉬운 거 있어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봐봐요. 너무 쉽죠? 좌변에 있는 거.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그렇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지금 바뀐다는 거 이해될까요? 좌변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 신나게 했잖아요. 그저께까지도 그쵸? 네. 자 그러면 요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얘 지금 x 플러스 2를 라지 a로 둘게요. x 마이너스 3을 라지 b라고 둘게요. 그럼 요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를. 그러니까 베이직한 방법으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어느 세월에 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인수분해 한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책에 그 79쪽까지일 거예요, 아마. 79쪽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80쪽에, 자, 80쪽 이제 볼 건데요. 자, 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가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해가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기존에 어떤 걸 배웠었어요? 뭐 완전 제곱식 기억날까요? 그쵸? 그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면, x-1의 제곱은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어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2차 방정식의 형태가 x-1의 전체 제곱은 0꼴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도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면 x에 대한 차수가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x에 대한 식을 좌변으로 몰아넣고 우변에 능령 정의에 부합해요. 정의에 위배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성질인데 어떤 성질이냐면 A, B는 0의 성질을 사용을 해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경우예요? x-1의 전체 제곱이니까 x-1이라고 하는 1차식을 두 번 곱했을 때 는 0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다시 어떻게 생각을 해줘요? 얘가 만약에 A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x-1 있죠? 얘를 B라고 해볼게요.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그럼 얘도 지금 이 해는 뭐가 나요? 1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얘는 뭐가 돼요? 얘도 1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1이랑 뭐 얘는 2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숫자가 나왔었는데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1, 1로서 같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x는 1 또는 x는 1로 지금 나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얘는 x는 1이라고 쓸 거고요. 그쵸? 그 다음 얘가 해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인데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해라 그래서 얘를 중근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해될까요? 네. 아, 그럼 얘를 조금 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을까? 자, 보세요. 형태를 볼게요. 2차 방정식인데 얘는 지금 어떤 꼴이에요? 좌변에 있는 애가 완전 제곱식인 거 이제 확 될까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x에 대한 2차식인데 그 완전 제곱식 있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은 0꼴이면은 중근이 항상 발생하겠구나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해될까요? 이거 문제 나와요. 이따 풀면.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거 있을까요? 2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이거에 는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도 어찌됐든 2x 플러스 4 곱하기 2x 플러스 4니까 어찌됐든 x에 대한 1차식은 0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왔죠?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보세요. 완전 제곱식이죠.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2x 플러스 4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몇이에요? x가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해가 x는 마이너스 2고요. 한 개가 아니고요. 중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서 네 2차 방정식이 풀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내신 대비를 할 때 이런 멘트가 나올 거예요. 중근을 받기 위한 뭐 어떤 조건 아니면 어떤 완전 제곱식 꼴이 주어졌을 때 뭐 중근이 되려고 하긴 A값, B값 뭐 이거 찾으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그쵸 방정식을 풀었을 때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 아까부터 말했던 건데 위해서는 네 완전 제곱식은 0꼴이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뭘까 쓸게요. 이해됐을까요? 예시로서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x-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1이 중근이고 2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중근이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아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니까 이제 이것부터 볼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볼게요. 우리 이거 많이 했어. 자, x는 0이 그러니까 예시 문제예요. 0이 분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근을 갖기 위한 스몰 a와 스몰 b의 조건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다 해볼게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아이디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죠 맞는데 좌변에 있는 식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그럼 우리 이거 기억날까요? 우리 이거 내신 때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잖아요. 지금 얘를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뭐예요 이거? b는 a의 전체 제곱 그렇죠.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 쓸 때 유의사항이 x제곱의 개수가 1로 유지가 돼야 돼요. 얘가 2면 이거 못 써요. 2일 때는 어떻게 써줘? 2로 묶어준 다음에 써줘야 돼 다시.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B는 2분의 A의 전체 제곱 있죠. 얘가 만족을 시키면은 요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지게 되겠다라고 우리가 엮을 수가 있어요. 개념을.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구나.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지금 중근은 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AB는 0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인수분해를 거쳐가지고 해를 보통 일반적으로 구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곱근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이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해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쵸? 첫 번째 제가 기존에 방금 알려드렸던 게 뭐예요? A, B는 0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좌변에 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를 각각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좌변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주는 거였죠. 이거 가장 많이 써요. 그쵸? 가장 간편하고 인수분해 입장에서. 근데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는 게 크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문제도 나오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제곱근의 성질 있죠. 우리 3학년 1학기 처음 배웠을 때 제곱근과 실수 있죠. 그때 배운 방법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곱근을 이용을 해준다. 머릿속에 좀 박으라고 일부러 도식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의 방법을 이용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어차피. 네 번째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네. 사실은 요거 잘 안 쓰고요. 요거 쓴 다음에 요게 안 되면 요걸 쓰거든요. 실점면적 풀이는.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이걸 쓰면 가장 간편하잖아요. 인수분해 안 되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쓰고 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볼게요. 얘 좌변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얘는 반드시 해는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해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했을 때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근해 공식이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2차 방정식의 해를 풀이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은 했으니까 2번을 이제 해볼게요. 2번은 제곱근의 이용을 하는 방법이라는데 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곱근을 죄송해요.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어떤 케이스냐면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 있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x라고 주어져 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일단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8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은 8로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얘를 8을 이항을 한다 쳐요. 8을 이항한다 쳐요. 그냥 8은 사실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그런 식으로 합차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 지울게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잖아요. 네. 기본 방식을 사용하면 맞아요? 그럼 8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2루트 2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를 지금 x 플러스 2루트 2 x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는 0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귀찮잖아요. 이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만약에 숫자가 너무 크거나 막 이러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숫자들을 다루면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지금 루트를 씌워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양변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는 x는 뿔마 루트 8 이렇게 되겠죠. 일단 식 자체로만 봤을 때 네. 그러면 루트 8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2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는 뿔마 2루트 2라고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상황에서 x는 뭐예요? 1이니까 항상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x라고 하는 애가 항상 2루트 1이구나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별거 없죠?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식이 존재할 거예요. 어떤 식이 만들어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식을 주어졌을 때 그거를 각각 x에 관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쵸? x에 관해서 정리했죠 일단. 그다음 루트 씌워 갖고 핵값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떤 거 있냐면 자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얘를 이제 얘의 해를 구하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아까는 그 상수항 있죠.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숫자나 뭐 이런 거를 다 좌변에 몰아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요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x제곱은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상황에서 루트를 씌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양변에 등식의 성질에 있어서 양변에 루트 씌워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뿔마 루트 2다. 이렇게 지금 해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쓰는 건 몇 개 안 돼도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일단 내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인사이트가 많이 늘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애를 봅시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방식이. 어떻게 해줘요?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9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해 될까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게 9분의 5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이거 따라왔죠? 그러면 자 얘를 지금 루트를 씌워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x는 뿔마 루트 9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뿔마 3분의 루트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됐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4x제곱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얘도 지금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했을 때 그럼 x제곱은 4분의 7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뀔 거고요. 따라서 x라고 하는 게 뿔마 2분의 루트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이었어요. 2번. 그 다음 3번인데요. 3번은 뭐냐면 자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일단은 좀 네 그냥 이런 거 하나 갖고 갈게요. 만약에 x-4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만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똑같아요. 얘도 이 3번의 풀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마이너스 9 이항해줘요. 마이너스 9 이항하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9가 되죠. 이 상황에서 제곱근을 이용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양변을 루트를 씌워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4는 뿔마 3 이렇게 될까요? 왜냐면 루트 9가 3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 이항해주면 x는 7 또는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준다는 거예요. 쉽죠?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자 이게 진짜예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3은 0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볼게요. 그럼 얘 지금 봐봐요. 일단 첫 번째 접근해 봅시다. 얘 푸른데 얘 좌변에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 2번, 3번 방법을 사용을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근해 공식까지 배우면 어차피 근해 공식 바로 하는데요. 근해 공식 안 배웠다고 전제할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제가 식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다 x제곱 더하기 10x 냅둬요. 네. 요 상황에서 자 봐봐요. 10을 2로 나눠줘요. 그럼 몇이에요? 그걸 제곱해줘요. 그러니까 25를 추가해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3 그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얘 좌변에만 25 추가해주면 위에 식이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변에도 25를 추가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까요? 따라왔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 있죠 이거. 얘를 형태를 한번 살펴보니까 의도적이죠 사실은. 얘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제가?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으로 만들어준 거죠. 네.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그 다음에 얘 플러스 13을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12가 되겠네요 지금. 그럼 요 방식의 요 꼴로 만들어준 거죠 지금. 그 상황에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루트를 양변에 씌워줬다고 생각을 해주면 x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뿔마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해라고 하는 거는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뿔마 그다음 루트 12가 2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2루트 3 이렇게. 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일단 여기까지를 좀 해보고 그다음 그래 공식을 정리해줘야 될 거거든요. 일단은 그 81쪽까지 풀어보세요. 자, 82쪽 펴볼래요?
사실 이쪽에 257번 볼게요. 이거 따로 그냥 말로만 해볼게요. 자,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보시면, 자, 2차식은 존재하죠. 네. 2차식은 있는데 등호가 있나요, 지금? 없어요.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단순히 2차식이기만 하죠,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자, 2번이요. 2번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차 방정식 맞아요. 맞죠. 왜냐면은 좌변과 우변에 x세제곱이 각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변이나 우변이나 뭐 우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우변에 있는 x세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사라지잖아요, 얘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차식으로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에요. 3번은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3번은? 1차 방정식. 그렇죠. 1차 방정식이죠. 왜냐면 x에 대한 차수가 1차가 최고차항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에요. 4번은요.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왜냐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을 했을 때 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다음 뒤에 플러스 2x 되잖아요. 우변이. 맞죠? 네. 그러니까 x제곱 x제곱 날아가니까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그다음 5번은요. 3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 661번 볼게요. 661번. 자, 다음 네모 안의 수가 있죠. 그 뭐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이것도 말로 할게요, 그냥. 1번 보시면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선택지 보시면. 그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면 9 빼기 9는 0이 되니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이거 마이너스 3 해 맞아요. 1번 맞고 그러니까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2번 보시면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세요 x에다가.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0 되는 거 확인될까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0은 0이 만족되는 거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고. 자, 3번은 답인데 왜냐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x에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4니까 8 마이너스 6 더하기 2가 되죠. 맞나요? 네. 그럼 10 빼기 6이 되니까 4가 될 거예요, 좌변은. 근데 우변은 는영 처리가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2는 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일단 하나. 이해될까요, 지금 이거? 네. 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x에다 1 똑같이 대입해 볼게요. 그럼 1-3의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돼서 4가 되죠. 네. 그다음 4 빼기 4는 0이 되니까 맞죠? 4번 답이 맞아요. 그러니까 1이 맞아요, 해가. 답은 그래서 한 번 5번인데 5번 보시면 얘 뭐예요? x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될까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0을 만족시키지 않죠. 그래서 답이 3번, 5번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네. 자, 그 다음 665번 볼게요. 자, 665번에 지금 2x제곱에 2x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a에 x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죠? 플러스 a 플러스 1은요? 자, 이렇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있대요. 그쵸? 그랬을 때 한 근이 x는 3이래요. 그럼 먼저 해를 준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출제자가 지금 요 방정식의 해는 3이라고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x에다가 3을 대입을 했을 때도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x에다 지금 3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 지금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2니까 18 되고요. 마이너스에 5 플러스 a에 3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바뀌죠. 네.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그러면 얘를 지금 이제 다시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5 플러스 3a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4a 더하기 4는 0이라고 하는 a에 관한 1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네요, 지금. 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어요?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몇이 돼요? 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네. 잠깐만요. 뭐가 틀렸죠? 마이너스 3이네요. 죄송해요. 여기가 내가 시계 정리 좀. 이거요.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4는 0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A가 몇이 돼요? 네. 네. 6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69번인데, 이거 답 4번이죠. 왜냐하면은, 봐봐요.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그러니까 해라고 주어져 있는 애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능력이긴 한데요. 얘를 주어졌을 때요, 우리가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해가 먼저 주어졌다 볼게요. 해가 x는 뭐 있을까요? 마이너스 1 또는 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주어졌다 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요. 맞잖아요. A, B는 0의 상태를 0으로 이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첫 번째로 주어졌으면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능력 만족하죠.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능력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은 x 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x가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거꾸로 가는 게 인수분해고요. 거꾸로 가서 인수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a, b는 0의 성질 이용해주면 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는요. 최고차 항의 개수가 뭔지는 몰라요. 오케이? 뭔지를 모르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뭔지 모르니까 A라고 그냥 놓거든요. 이해될까요? 이거 지금 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고등수학 때도 나오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따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해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x 플러스 2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 준 다음에 는 0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a 값은 어떤 값이어도 상관없어요. 맞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세요. 이거의 해인 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요게 지금 만족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 맞죠? 네. 근데 지금 보세요. x 플러스 2분의 1 안 보이죠, 지금? 네. 그러면 얘를 지금 적절하게 만약에 얘가 지금 만약에 A가 2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논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A가 2라 그러면은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을 해줘 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앞부분이. x 플러스 그렇죠. 앞부분이 네. 2x 플러스 1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죠? 논리 이해될까요, 이거? 성현이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앞부분이 지금 2x 플러스 1이 되고 뒤에 거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맞잖아요. 그래도 얘가 지금 이 해를 만족시키죠.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여기 0 되고 얘를 대입했을 때 0 되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진 함의가 이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해가 주어졌을 때 식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고 이 a의 값에 따라서 얘를 곱하거나 얘를 곱하거나 만약에 a가 2인데요, 선생님 그럼 이쪽 앞쪽 말고 뒤쪽에 곱하면 어떻게 돼요, 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2분의 1은 그대로 있으면서 동시에 a가 2라고 했으니까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줘도 어차피 해는 유지가 될 거예요. 맞죠? 실제로 대입해 봤을 때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됐을까요? 네, 이거 좀 중요해요. 됐죠?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여기. 네, 그 다음 600, 몇 번이에요? 지금 72번이네요. 자, 672번. 자, 미리 가르쳐 주는 거 하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2차 방정식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해볼게요. 아,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한대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얘의 근 두 근의 합을 A라고 차를 B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두 근이 있을 거예요. 근이 있는데 저는 이 근을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알파랑 베타라고 설정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봅시다. 얘 지금 이거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하면 3, 2, 그 다음에 1
아 마이너스 1. 4, 1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8 이렇게 되네요 지금.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3x 플러스 4에 2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근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 또는 2분의 1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 뭐 보통 일반적으로 알파랑 베타라고 설정한다며요. 네.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선생님, 네. x 마이너스 3분의 4 아니면 어디요? 이 x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4. 아, 네네네. 맞아요. 감사해요. 네, 이렇게 쓰죠. 그랬을 때 얘를 지금 알파 그냥 이렇게 임의로 놓는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그럼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뭐예요? 두분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까요? 아니, 두 분의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뒀을 때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되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얘 6분의 통분해 줬을 때 마8 더하기 3이니까 마5 되나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그럼 두 분의 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그러니까 보통 차가 나왔으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걸 차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얘를 그냥 얘를 알파라고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일관성을 유지해 주려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게 지금 6분의 3 마이너스 뭐예요? 마8인가요? 그러니까 6분의 11 이렇게 되죠. 맞나요? 네. 근데 사실 문제에서는 지금 A 빼기 B를 구하라며 여기.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 베타를 구하라는 거죠? 맞나요? 고지고대로 풀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럼 베타가 6분의 11이니까. 베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럼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답이 2번인데, 자,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미리 설명을 해줄까 말까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해줄게요. 말 나온 김에. 너 이거 아시겠죠? 말 나온 김에 할게요, 그냥. 자, 봅시다. 자, 6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죠. 지금. 자, 어떤 거냐면요,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다 배우게 돼요. 자, 미리 그냥 알려준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두 근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죠. 얘를 풀었을 때 각각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파악했죠. 얘를 만약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둘게요. 그럼 항상 성립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 6분의 5예요. 알파 베타는 6분의 마이너스 4예요. 시죠 같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곱해봐요.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4 일치되는 거 보일까요? 네.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바로 뽑아낸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뽑아낸 거냐면, 만약에 임의의 2차 방정식이 있다고 볼게요. 임의의 2차 방정식이라 하면,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둘게요. 오케이?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반드시 두 개가 나오니까 2차 방정식은. 그러면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두 번째 알파랑 베타를 곱해준 값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실제로 그랬죠. 왜요? 봐봐요. 여기 a 값이 6이죠. b 값이 5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는 뭐예요? 6분의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정리해도 돼요. 이거, 네, 이거 많이 쓰이거든요, 나중에 계속.
중학교 그 교육 과정에 없고요. 고등학교 때 나와요. 근데 고1 때 나오는데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 그러니까 먹진 않아요. 대학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미리 그냥 배우는 거예요. 대만도식에서. 범람 용도로 그냥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네. 그 다음 680번이요. 이거 지울게 이제. 680번. 자,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 근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6은요. 그 다음에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요. 자, 이렇게 주어졌다 볼게요. 그러면 얘 지금 공통인 근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얘랑 얘 각각 인수분해해가지고요. 일단 공통근 찾아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두 번 풀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2랑 8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얘 지금 어떻게 돼요? x-2 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그 다음 여기 3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 2 되면서 이렇게 처리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3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세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지금 일치하네요. 근데 사실 각각을 인수분해를 해서 a, b는 0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공통근은 뭐예요? 2죠. 네, 그래서 답이 2예요. x는 2. 이해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684번 볼게요. 684번에 자 1번부터 봅시다. 이거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5분의 4라고 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럼 얘 이거 합차로 조정을 해주면 반드시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의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사실 수식적으로만 봤을 때는 하나만 나와야 되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좌변으로 몰았던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만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방금 설명했었어요. 그럼 봅시다. 1번 절대 안 되고 2번 봐봐요. 마이너스 4 이항해 줘봐요. 좌변으로. 그럼 얘 뭐예요? x-2의 전체 제곱 되죠. 그래서 얘 중근 가지죠. 이해됩니까 이거? 말로 하는 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3번 절대 아니 뭐야? 잠깐만요. 아니네요. 3번은 보시면 써야겠다. 3번 보시면 이거 전개해 볼게요. 3번에. 암산이 안 되네요. 자, 3번 보시면 684에 지금 x-4,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얘가 지금 몇이래요? 마이너스 9래요? 맞죠? 네. 그랬을 때 얘 그럼 어떻게 해줘? 좌변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9 어차피 이항해줬다고 생각을 해주면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식이. 네.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럼 얘 뭐예요 이거? 이거 완제죠? 네. 그럼 얘 왜 완제예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0꼴이 되니까 얘가 반드시 중근 가지죠?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중근 가져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거 뭐예요? 2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죠. 는 0꼴이니까 얘 중근 가지죠. 그래서 답은 1번, 5번이에요. 5번은 왜냐면 근 두 개 나와요. 지금 말하는 게 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육성이 되네요. 다 이해해 네, 688인가요 지금? 네, 688인데 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b 플러스 1은 0. 네, 요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지금 이제 감이 왔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가진대요? 중근을 가진대요.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기 위한 논리 과정에서 요 식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깊게 나아가 봐요. 사고 협장.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 그러면은 지금 3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2분의 8의 전체 제곱을 만족시키면 되잖아요. 이해될까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3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죠. 그럼 따라서 p가 몇이 돼요? 5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봐봐요.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중근에 가진대요. 그럼 중근에 가진다는 말은 뭐냐면 요 좌변에 있는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지금 어차피 개수가 1이니까 바로 조건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3p 플러스 1은 2분의 8의 전체 제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p값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됐죠? 그 다음 692번인가요? 692번. 692번이에요. 자, 2차 방정식 4의 x 플러스 5의 제곱, 4의 x 플러스 5의 제곱이 지금 몇으로 주어질 때? 24로 주어져 있대요. 그랬을 때 해가 x는 p 뿔마 루트 q래. 해가 x는 p 뿔마 루트 q라고 지금 주어져 있네요. 이때 p 값과 q 값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는 값을 정답으로 골라주라고 했죠.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제곱근을 이용해주는 2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왜냐하면 자 봐봐요. 양변에 4로 나눠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은 6이 될 거고 여기서 지금 이제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해 줄 거야? 왼쪽과 우변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애들 각각 루트 씌워준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 씌워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x 플러스 5는 뿔마 루트 6이 되죠. 왜냐하면 x 플러스 5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이거 이제 이해되죠? 이거 열심히 했잖아요 중간고사 때. 그러면 이제 끝났죠. x는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6이구나. 그럼 따라서 얘랑 개수 비교해주면요. t는 몇이 돼요? 마 5 되고 q는요? 6이 되죠. 그래서 뭘 구하래요? t 플러스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1 이렇게 돼서 답이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이거 지금? 별거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4 나눠준 다음에 루트 씌워줬죠. 그렇게 해서 구해줬어요. 그 다음 696번인가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0인가요? 자, 얘를요 지금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b꼴로 나타낸대요. 그럼 해봅시다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일단은요 저는 요 식을 봤을 때 마이너스 3을 일단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줘야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2로 묶어줄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거 지금? 잘 봐야 돼요. 그러면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는 3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를 가지고서 뭔가 숫자를 더 추가해줘가지고 요식 자체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면 마일이 되고 그걸 제곱하면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1 집어넣을 거예요. 없던 거 생긴 거죠. 없던 거 생긴 거니까 자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좌변에서는 플러스 2가 느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변도 플러스 2를 늘리면 얘랑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인사이트 이해돼요 이거 지금? 논리가? 그러니까 얘 지금 식을 정리를 해줬을 때 얘는 지금 x-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는 5 이렇게 처리되겠죠? 얘가 따라왔나요? 네, 이렇게 됐을 때요. 얘가 지금 네,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b꼴이래요. 그러면 얘 2로 나눠줄게요. 그리고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b꼴이니까 자, a가 지금 몇이에요?
마 1, 그 다음 B가 2분의 5 이렇게 되죠? 네. 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어떻게 돼요? 네? 아, B가 2분의 5니까 A 플러스 B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말이. 답 4번. 우혁이 자, 그 다음 700번 해볼게요. 700번. 따라오. 도훈이 따라오죠? 네. 서준이도 따라왔어요? 자, 700번입니다. 자,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지금 얘를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출제자가 풀었냐고 하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어차피 배울 거지만 그 내용식이 나중에 배워요. 그럼 한 방에 해결되거든요. 혹은 그러니까 허수 실수 범위 하에서의 그 근해 공식만 쓸 거예요. 어차피 중3 때는. 그러니까 허근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허수라고 하는 걸 새로 배우는데 그걸 제외하고 그럼 얘를 지금 봐봐요.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건데 봐봐요. 어떻게 할 거냐면 2에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3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걔를 제곱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 지금 플러스 몇이 돼요? 4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괄호 이렇게 쳐지겠죠. 그러면 2 곱하기 4분의 9니까 2분의 9가 되죠. 그러니까 식 좌변에는 2분의 9가 된 거니까 우변에도 2분의 9를 넣어줘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면 얘 지금 2의 x-2분의 3의 제곱이 지금 2분의 7이 되죠. 지금 네. 맞나요? 그러면 얘 지금 양변에 있는 2로 나눠주면 x-2분의 3의 전체 제곱이 4분의 7이 될 거고요. 양변에 루트 씌워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2분의 3은 뿔마 루트 4분의 7 이렇게 될까요? 네. 그럼 따라서 x라고 하는 게 2분의 3 뿔마 루트 4분의 7인데 사실은 루트 4분의 루트 7로도 표현 가능하고요. 루트 4 자체가 2니까요. 2분의 루트 7 이렇게 돼서 좀 더 이쁘게 정리해 준다고 하면은 분모를 2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A, B, C, D, E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과정일 거예요. 그랬을 때 답이 3번이에요. 안 맞는 게. 자, 그 다음에 703번 봅시다. 703번.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의 한 근을 뭐라고 한대요? A. 알파. 이걸 알파예요. A랑 알파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A는 이렇게 쓰고요. 알파는 이렇게 써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알파라고 읽어요. 알파, 베타, 뭐, 그 다음에 감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를 쓰거든요. 라틴 문자라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영어 자체가 원래 라틴에서 나온 거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얘를 한글을 x는 알파라고 했을 때요.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2차 방정식은 요거죠. 그럼 얘의 그 한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x 대신에 알파를 대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0은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될까요? 네. 1번 답이 아니에요. 2번은요. 얘 마이너스 1 이항해 볼게요.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1이 될 거고 모든 항에 2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는 2 이렇게도 지금 처리가 돼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은요. 3번은 어떻게 한 거예요? 3번은 요 식에서 마이너스만 붙여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5번은요. 선생님 5번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은 0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맞죠? 그랬을 때 얘를 지금 모든 항에다가 알파로 나눠줘요.
알파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0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우리 곱셈 공식 할 때 많이 그 활용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럼 마이너스 3 이항해주면요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707번이네요. (707번)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 있대요. 아,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의 두 근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지금 이거? 마육 마일 되니까 따라서 x는 1 또는 6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될까요? 이거 쉬우니까 그냥 바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AB는 인수분해 한 다음에 좌변 우변 각각 구하는 게 1 또는 6 나올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네. 네. 이렇게 됐을 때 그 두 근 중 작은 근 뭐예요? 1이잖아요, 지금. 작은 근이 2차 방정식 4x제곱 플러스 뭐야, 그 다음에 a-1의 x인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는 0. 아, 이렇게 지금 주어진 2차 방정식에 해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x는 1도 여기서도 지금 성립이 그러니까 x에다 1을 대입을 했을 때도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단계를 두 단계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 지금 x는 1 대입을 해주면 4 플러스 a-1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바뀔까요? 식이? 네. 따라서 a는 몇이 돼요? 네, 이렇게 되겠죠. 답이 5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숙제는요 88쪽까지 그 홀수분만 풀어오세요. 네.